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달러 약세 재료로 소화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은행 트레이딩부에서 글로벌 경제와 외환시장 분석과 전망을 담당하고 있는 민경원 이코노미스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달러 약세라는 개념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달러 약세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주가 지수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될 텐데 달러가 약세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는 것처럼 달러라는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강세는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그 달러라는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러랑 우리나라 원화는 어떻게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건가요? 일단 달러가 강세라고 하게 된다면 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되고요. 달러가 약세인 경우에는 최근 원화 초강세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일 때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올라간다로 보고 달러가 강세일 때는 반대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달러 환율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어떤 건가요? 달러 환율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요인은 이제 첫 번째 수급 요인과 두 번째 심리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가 별개의 재료는 아니고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먼저 수급 요인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자금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수급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심리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다, 환율이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개념이 될 텐데 이걸 쉽게 이해하자면 환율이 더 떨어질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들, 달러를 매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야겠다라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고요.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입업체 같은 주체들이 있죠. 그 수입 주체들은 환율이 더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결제 대금을 미리 결제해야겠다라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오히려 압박감이 생겨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수급 요인을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움직이는 어떤 흐름의 원칙은 달러가 많아지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 달러 값이 떨어지고 달러가 많이 나가거나 없어지면은 달러 값이 오르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달러가 앞으로도 계속 약세를 유지할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많던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달러 약세 재료로 소화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흔히 얘기하는 재정 적자 확대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요. 재정 적자 확대. 네. 재정 적자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보자면 정부도 우리처럼 가계부를 사용을 할 건데 일단 정부라는 굉장히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적자가 가능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마이너스 통장이 되겠죠. 네. 그만큼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돈을 많이 찍어낸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돈이 많이 풀리는 만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가 약세로 갈 거야 라는 기대, 심리적인 요인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신호 내지는 어떤 경제 지표가 나타날 때 달러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런 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달러 원 환율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자면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의 투자 흐름이 어떻냐가 가장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수출업체들이 얼마나 달러를 파냐, 수입업체들이 사냐는 솔직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행태가 가장 이제 달러 원 환율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미국 지표뿐만 아니라 유로존, 일본, 게다가 영국까지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지표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지표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달러 지수는 저희가 잘 볼 줄 모르는데 솔직히 보는 방법이나 어디 가서 찾아보고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대표적인 달러 지수는 이제 IC라는 거래소에서 고시하는 G10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얼마냐라는 걸 보여주는 달러 지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흔히 저 같은 연구원들이 쓰는 보고서에 나오는 달러 지수 96점 얼마입니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떨어지면 반대의 경우는 약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점이 있나요? 사실 기준점을 보려면 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나와야 돼요. 아, 네. BIS에 네.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 네. 네, 뭐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네네. 아, 100을 기준으로 움직이거나 그런 게 아니군요. 그쵸. 100보다 네. 높으면 뭐 그렇고 보통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 보통 이제 많은 심리 지표들이 뭐 100 넘어가면 네, 경기 네. 호황입니다. 네.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 침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달러 지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주가, 달러 지폐를 하나를 내가 살 때 필요한 가격이 얼마인가 이거를 보는 개념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달러당 요 정도다라는 거를 가늠하게 해주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달러원 환율인데 내가 1달러짜리 지폐를 살 때 얼마가 필요하지? 이게 1,100원이 필요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환율의 개념이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달러가 1,100원대가 깨진다 말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뉴스가. 근데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뭐 금융당국이 개입한다 이런 그 뉴스들도 나오잖아요. 실제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나요? 뭐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시장은 이 수급적인 부분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개입을 했다, 안 했다라고 확정을 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었고요. 실제로 말로 경고를 주는 거죠. 환율 하락이 너무 과도하니까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하나의 워닝 시그널이 되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뭐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미세 조정, 미세 조정이라고 한다면 환율이 하락하거나 올라갈 때 적정 수준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톡톡톡 쳐주는 거예요. 여긴 아니야, 그만 와, 이런 식으로 이제 몸으로 약하게 이제 경고를 주는 게 미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 실개입이다 아니면 종가 관리 개입이다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강한 경고이자 페널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에 당국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렇게 조정을 하나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뭐 크게 공개되어 있진 않아서 저희가 이런 방법이 있다 뭐라고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고요. 당국이 자, 저 지금 들어갑니다라고 손 들고 길을 건너듯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차트를 통해서 유추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국이 왜 개입하냐라는 거에 대한 조금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왜 개입하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의 근간이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처럼 달러원 환율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 당연히 수출업체들이 힘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제 부양을 위해서 제어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한쪽으로 방향이 쏠려버리게 되면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요인 중에서 환율이 계속 빠질 거다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계속 부풀어 오르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일방향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진정시켜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한 달러원 그 환율의 수준이라는 게 보통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 그 적정 레벨에 대해서는 뭐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되겠죠. 네네. 하지만 다들 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 한 1,100원 중반, 뭐 1,130원에서 50원 정도를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게 뭐 수출업체들이 우리가 괜찮아요, 손을 들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레벨에서 오래 머물렀었기 때문에 네, 뭐 경제가 좋을 땐 더 빠졌겠지만 경제가 안 좋을 땐 더 올라갔을 거고요. 네. 하지만 그 정도를 이제 중간 지점, 뭐 DMZ 같은 네. 하나의 네, 그런 레벨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 자금이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